천천히 가시면 안 되고. 네, 어딨어요? 빨리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가다가 수강할 수 있으니까 맞춰가면 안 돼. 오늘 토요일 친선 경기를 하러 왔는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어 좋고요. 다이아몬드와 저희 무등산 레전드 간의 친선 경기 전에 북구 1구장에서 윤정수 대표님이 벼르러 저희가 잠시 연습을 하면서 몸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경기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오세요? 원래 종관이하고 대구로 온다는데 안 오네. 아직 지금 2명 안 왔구만. 경기는 가능한데 알겠어. 아니 왜? 좋다 이거 좋다. 빨리 가야 돼. 앞으로 아프잖아. 형님, 볼이 가면 볼한테 맞춰서 천천히 가시면 안 되고. 네, 어딨어요? 빨리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가다가 수강할 수 있으니까 맞춰가면 안 돼. 빨리 가. 지금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서 가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아니 나 용산까지 있다 왔어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해? 이게 아니 막 북구 일구장 그러길래 다시. 밤새 보시 용산 일구장 사람인데 아니지. 다시 여기 툭 보고 제 찍히는 부분을 찍고 이렇게. 오케이. 끝났어. 마지막. 오케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끝났어요. 또 따라가. 안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갈 수 있어. 오늘 훈련에 중점된 내용은 그동안에 정확한 자기 포지션이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내야수가 이하로 가고 외야수가 내야로 가면서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팀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자기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주고 우리 엘리트 출신인 강혁 코치님이 정확하게 그때그때 짚어주면서 훈련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무등산 레전드 팀이 창단 5년이 되는데
최초에는 전국 실버대회 출전을 목표로 창단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선수단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대회를 참가하지 못했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무등산 레전드와 무등산 올포 레전드 두 개의 팀으로 구분해서 전국대회 출마하는 팀과 리그를 하는 팀으로 구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정도의 선수들이 같은 선수들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참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외부의 팀 선수가 아닌 분들도 같이 영입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핸디캡이 뭐냐면은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지 않은 선수들은 우리가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휴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리그를 중단하고 기권하거나 중단하고 가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지난 11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한 게 일단 우선은 매번 하는 리그 경기를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번에 젊은 40대 선수 출신 강력 코치를 영입하였고, 그리고 나이는 젊지만은 투수, 포수, 수비, 홈런을 마구마구 때려야 되는 젊은 리틀 리데오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리그에 대한 상당히 강화된 팀으로 정비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포수가 한 분밖에 없어서 늘 걱정했는데 윤형환 선수를 다시 포수로 영입을 하면서 이분도 뭐 내야 얘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명실상부하게 팀이 리그도 아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전국대회를 나가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팀으로 다시 재부상하면서 2024년도 리그 경기와 전국대회가 아주 기대가 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임 운영진의 특징은 평생보직인 단장 외에 그동안에 매니저로 활동하신 정재훈 매니저님을 신임 감독으로 모시고, 그리고 조원표 선수를 수석 코치,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입단한 강혁 선수를 코치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핵심인 총무님은 그동안에 전정진 총무님이 계속 수고해 주셨고, 이번에 전국대회를 통합해서 리그까지 합쳐서 운영하는 신임 매니저로서 결국은 이제 같은 분이지만은 신임 매니저 역할을 해주실 전정진 매니저님이 다시 수고를 해주심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저희 무등산 레전드 통합팀이 야구 또 나아가 친목 도모를 함께 하면서 평생 야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지금 우리 빨간 잠바 조원표 추석 코치님이 투수 그리고 외야수, 뭐 일루수 다 잘 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전국대회를 나가면은 투수가 부족했는데 이분이 다른 팀으로 전국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팀 통합하면서 저희 팀에서 대회도 나가고 같은 리그도 하는 선수가 되면서 우리가 투수력이 더 굉장히 강해졌다. 그런 면에서 한층 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야구 대회도 출전할 수 있고, 어느 팀하고도 대회를 나가면은 불꽃 튀는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면서 단장으로서 또는 저희가 유튜브 야구 중계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이왕 야구를 하는 거 이길 수 있는 경기, 또 야구가 재밌다는 경기, 또 포지션에 만족하는 경기, 이런 야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야구, 우리가 꿈꾸는 야구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2023년도 저희 무등산 레전드와 무등산 올퍼 레전드 간의 팀 통합으로 인한 그런 멋진 통합의 시간이었고, 특히 리그 경기를 위한 젊은 연근들을 많이 섭외함으로써 더더욱 더 강인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팀의 핸디캡이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가정적인 사유로 전국대회를 나가지 않으려는 선수 일부와 또 전국대회를 나가려는 선수들, 좀 여러 가지 또 사실은 팀이 있다 보면 이해관계 있잖아요. 특별한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보면은 대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걸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나이가 이제 50 미만 선수들은 전국대회를 출전을 못합니다. 시니어 실버 대회. 그래서 이분들은 대회 나가면 뭐 한 2경기 정도는 강제 휴무가 되겠죠.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뜻을 맞춰서 같이 리그 경기도 재밌게 하고 전국대회를 출전하는 게 목표인 팀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늘 염려스러웠던 부분, 대회를 나가는 선수와 나가지 않은 선수 간의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이해 관계가 말끔히 정리됨으로써 향후에는 더더욱 팀이 갈목 성장하게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팀으로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구팀은 연말이 되면은 반드시 2명, 3명, 많게는 5명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뭐 몸이 아파서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팀 이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빠르게 신임 선수들 영입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되면서, 특히 이 선수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빠르게 정리해 줌으로써 팀이 겨울 스토브리그 동안에 정비를 하면서 제자리를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가 선수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수들에 불러줌으로써 팀이 해체가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같이 함께 야구를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만들지 않고 자신 있게 선수단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선수가 이탈이 되더라도 반드시 선수 영업을 행해서 야구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동계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또 틈틈이 단합대회를 하면서 선수단이 하나가 되도록 재밌게 야구하자는 것을 늘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 영입이나 선수단 이탈로 인한 야구단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씩 하고 외야 맡으시오. 외야 야구단이 오래 운영되다 보면은 외야 수비 나가세요. 너무 고질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나쁜 버릇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막아내 준다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평생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투수를 계속 하면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서 같이 그냥 야구를 하지 않고 중계만 해도 재밌는 그런 시기가 또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볼을 던질 수 있는 동안만큼 계속 열심히 볼을 던지고, 오른발이 이제 부상 이후에 계속 다쳐서 많은 빠른 베이스라인을 안 내가지고 사실 고통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야구보다 더 좋은 야구보다 더 좋은 스포츠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보다는 야구를 특히 좋아하고 골프도 예전에는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만은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하고 나서의 후유증보다는 골프를 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골프 팀에서 원래 할 때는 나갑니다만 그 외에는 일부러 골프를 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뭐 스크린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스크린도 가지 않고 필드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서 부상당 몸이 이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은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더 이상 앞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저는 항상 부상 방지와 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야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비 강화를 위해서 우리 기아 타이거즈 출신인 김원섭 코치님 감독님께 내야 수비 즉 삼루 수비와 수비할 때 이제 뭐 그 자세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거나 끝까지 이제 공을 쳐다보는 버릇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왼손잡이 선수들은 1루 외에 뭐 2루나 유격수, 3루수를 보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건 투수만 위주로 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뭐 레슨 받은다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를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수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외야는 내야만 보던 사람들은 예야를 하게 되면 제가 많이 해봤는데 공이 툭 뜨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진하면 뒤로 가고 보고 뒤로 후진하면 앞에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많은 그 고도의 훈련 속에서 자기가 내 주특기가 내야인가 예야인가를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그 리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 친구는 내야수야, 이 친구는 외야수야 이렇게 알지만은 선수단 구성이 이렇게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이 이제 내야수를 외야에 넣고 또 외야수를 내야에 넣다 보면은 수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러가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이제 수비가 에러를 하면은 이 선수들이 공격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가 풀리질 않죠. 그러다 보면 이제 투수도 에러가 많아지면 투수도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볼을 제대로 뿌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에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삼진을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볼이 가운데로 몰림으로써 장타를 맞을 확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무너지는 경우 경기를 많이 져왔는데 이번 이제 2023년 저희 무등산 네덜랜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외야수는 외야수, 내야수는 내야수로 수비 자리를 마련해 주자.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선수단 새로 들어오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이제 강혁 코치님이 엘리트 야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눈이 저희 우리 선수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노크를 치면서 노크패드를 치면서 그때그때 원포인트 코치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몸 놀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또 빨리 가 있어라 하는 그런 코치를 해줌으로써 계속된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 속에서 선수들이 자신감도 회복하고 또 내 자리가 정확하게 내가 외야수를 하고 싶은데 외야수 자리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배려해 줌으로써 수비도 안정이 되고 타격도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팀도 좋아지고 선수 본인에게도 좋아지는 아주 일석이조 이석삼조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수비 포지션 예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의 이상적인 목표이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중복된 선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아닌데 넣지를 않고 자기 포지션에 원하는 포지션에 넣어줌으로써 이 선수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고 수비도 잘 되고 타격도 잘 되는 그런 멋진 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단이 모두가 행복한 야구를 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야수들 야구하는 그 수비 장면을 수없이 봐왔잖아요. 외야수 중에서도 좌익수를 선언한 선수가 있고 중견수를 선호한 선수가 있고 우익수를 선호한 선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수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쭉 그 자리에서만 이제 그 포지션에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에 수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좌익수를 중견수나 우익수로 보내면은 서 있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해냅니다. 그 이유는 수비란 게 오랜 연습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우익수에 있을 때하고 좌익수에 있을 때하고 중견수에 있을 때하고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순발력 이런 것도 많이 따지겠지만은 평소에 이 선수들이 외야수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냐 거기에 따라서 기용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문 외야수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수비를 합니다. 갑자기 중견수를 좌익수로 보내거나 이러진 않은데, 이제 어떤 경우에 배치를 다시 하냐면은 투수의 볼이 이제 볼에 따라서 타자들이 좌익수 쪽으로 많이 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밀어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익수를 강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가 약한 사람을 그런 포지션에 놔두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볼이 가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에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팀 혼란이 오고 투수도 힘들고 선수들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외야수에게 외야수의 수비 위치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외야수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외야수는 볼을 정확하게 타구를 쫓아가서 잡고 내야수에게 빠르게 송구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언바운드로 잡으려다가 뒤로 빠뜨려서 그라운드 홈런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 선수 있는데, 외야수의 생명은 빠르게 쫓아가서 못 잡더라도 언바운드로 잡거나 이렇게 해서 볼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는 아주 빠르게 잡자마자 주자가 움직이는 위치를 보면서 그 주자의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내야수에게 볼을 송구해 주는 겁니다. 넘겨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빨리 안 넘겨주거든요. 야구를 좀 하는 분들, 외야수들은 절대 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뛰어오면서 야수에게 넘겨주거나 내야수에게 넘겨주거나 타임을 걸면서, 물론 외야에서 타임 걸 수는 없죠. 외야에게 넘겨줘야만 타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이제 경기를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외야수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임무입니다. 마무리해. 외야수도 발도 빨라야 되고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또 어깨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야수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른 판단력 그리고 볼 캐치 능력 그 다음에 각 루 베이스로 정확하게 송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이 송구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볼을 잘 잡아도 1루나 2루 3루에 볼을 던지는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의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야수들은 어깨도 강해야 되고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송구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인데 다친 지가 지금 3년 넘었죠. 그런데 오른발이 다치고 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볼을 던지고 이제 타구가 2루 쪽으로 많이 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제가 1루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다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항상 후회합니다. 1루 땅볼이나 2루 땅볼이 나오면은 제가 베이스 커버를 못 해가지고 내안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젊은 선수들하고 이제 친선전 하면은 일루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실버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볼을 잡아서 일루 베이스 커버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제가 일루수를 볼 때 제 쪽으로 볼이 오면 잡아서 투수벽에 빨리 들어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투수할 때는 몸이 안 움직이고 일루 쪽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것 하나의 이제 습관이라고 봐야죠. 근데 몸이 아픈 뒤로부터는 그냥 가도 커버가 안 되니까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몸이 상당한 시간 동안 몇 년간 안 움직이다 보니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지금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많이 커버하는 걸 하면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고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인드가 이미 일루에 안 가는 마인드를 빨리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별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커버를 해서 세이브 됐다 한들 발이 내려서 몸이 아프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죠. 일단은 그걸 하려에 따른 노력이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돼서 좀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냄으로써 특히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팀의 사기 문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안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에러가 아니라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한 것도 에러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겨울 훈련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이번 주 12월, 이번 주 이제 9일, 10일 익산에서 한국 시니어 실버 야구대회 초청대회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개인상 특히 기록을 하지 않는 그런 대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2승을 하면은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그 투수들이 커버 능력이 볼만 잘 던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야에서 이렇게 에러가 일어나거나 커버가 안 돼가지고 내야 안타를 내주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고 썰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수로서 저는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마음가짐 다짐이나 액션들, 행동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에게 온 볼이 또는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선수단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체 운동은 어느 한 사람이 못하게 되면은 다 같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에러가 일어나지 않고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에러가 일어날 경우에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커버해서 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지금처럼 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무수하게 반복을 하면서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몸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몸을 통해서 이게 실천으로, 액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에러 확률이 떨어지고 또 몸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에도 영하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친선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뭐 비방하려는 건 아닌데, 야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옵니다. 근데 훈련한다고 하면은 10명이면 5명 정도 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수비가 안성이 된 분들이 더 나와서 더 열정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왜냐? 더 크게 훈련해서 더 많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수비가 부족한데 안 나와서 시합만 한다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아마추어 선수죠. 사회야구도 상위권 레벨로 진출하려면은 수비도 잘해야 되고 타격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팀 화합도 잘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각자 팀 대표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훈련에 안 나올 이유도 없고 또 열심히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소속감이 없으면은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신경 안 쓰고 개인 플레이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자가 도루를 했는데 3분의 2 갔는데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플라이볼이 돼가지고 병살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보는 선수들 입장에서 천불이거든요. 물론 이제 타격을 할 때 주자를 볼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주자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때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안 보잖아요, 주자를. 근데 볼을 끝까지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치는 선수들은 이 볼을 때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자가 뛰면은 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런레이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야구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정확할 때 이제 주자가 안 뛰거나 미리 도루를 하거나 이러고 난 이후에 때리기 때문에 주자들에 대해서 타자가 꼭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다 보면은 병살타가 많이 나와서 플라이볼이 뜨면은 3분의 2 간 선수가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죠. 아무리 발이 빨라도 역모션에 걸리기 때문에 이 주자는 100%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타자도 아웃되고 주자도 아웃되는 병살타가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은 시합할 때 내가 내 개인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팀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팀과 함께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고 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운동하신 분들 또는 다른 팀 선수들이라도 야구할 때는 반드시 팀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할 줄도 알고 팀과 함께 야구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운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수들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만도 많고, 저 선수 왜 그래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않으려면은 각자 팀 플레이에 들어가고 내 개인이 아닌 나는 팀 선수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같이 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평생 야구를 해오면서 야구의 진심인 선수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일루수를 연습하고 있는 우리 박병호 선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감론을 막 티격태격하고 많이 논쟁도 하지만은 너무나 야구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 전날은 저도 술 안 먹지만 이 친구도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선전보다는 경기나 대회, 리그, 실제로 경기에는 굉장히 더 진지합니다. 그리고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선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야구에 진심인 사람들을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바로 야구에 진심이고 오로지 모든 스포츠 중에서 넘버원으로 야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 장점이 많은 분들은 타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이 베이스 능력 즉 도루하는 슬라이딩을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나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못하고 거의 이게 스탠딩으로 이제 걸어가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야구하다 보면은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장점이 되고 또 이쁨 받고 사랑받고 선수들이 야구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들 중에서 잘난 척하고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때론 미움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을 잘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선수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팀 플레이를 하고 이런 분들이 욕먹거나 뭐 시기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운동보다는 목소리 내리는데 줄여가고 딴소리하고 오히려 팀 플레이보다 개인 플레이하고 이런 선수들이 더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죠.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20대 때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다 저같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꾸지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군대 다녀오기 전에 학생 때부터 20대까지 그때부터 이미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야구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축으로 해서 늘 야구를 하다 보니까 항상 감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동안 뭐 오랫동안 감독했는데 이게 이제 핸디캡이 뭐냐면은 감독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고 싶은데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투수로 항상 활동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시합을 뛰었고 또 투수가 뭐 없으면 야구를 못하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건방지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보다 더 선배들하고도 같이 야구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건방져 보인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는 게 뭐냐면 야구에 대한 실력, 스스로서 검증받은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기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같은 라이벌 투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시합을 하고 싶은데 시합이 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뭐 인정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이 조금
나댄다고 하죠. 조금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건방이다 말을 많이 듣죠. 20대부터 저 새끼 저놈 자식 야구 잘한다고 건방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 좋아.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잘하고 역할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설치인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제압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점잖하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일상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할 때나 야구할 때, 스포츠 할 때도 점잖하고 그냥 있는 데 없는 데 하면서 하는 게 좋죠. 자기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이제 사실 목표이긴 합니다만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단체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코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감싸주는 편은 아닙니다. 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잘하라고 질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잘 생각해보면 그럼 뭐 본인은 잘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반성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운동을 하면은 좀 더 개인의 발전과 팀의 발전과 성격, 인성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다 보면은 말투도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부정적인 말이 덜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으면은 같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운동할 때는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단합대 할 때는 단합 열심히 하고, 술 먹을 때는 술 열심히 먹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 함께하는 야구인들과 평생 야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팀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선수들에 대해서 잘하라고 질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길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습이 제일 많이 평생 필요하다. 사실은 배워야 된다는 게 인생이고 인성이고 공간이가 스포츠고 공간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배울 게 많듯이 이 또한 배움을 통해서 인격체가 형성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을 하면서 함께하는 분들이 만족하고 저 또한 만족하고 그런 야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야구에 대한 생각과 열정, 그리고 선수들에게 바라는 모습, 우리 앞으로 우리 선수단이 평생 야구단으로 계속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생각들을 1시간 정도를 육성으로 녹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목이 아프네요. 1시간 정도 강의하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1시간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는 통상 야구인이지 말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몸으로 때우고 희생하고 즐기고 웃고 슬퍼하는 평생 야구인 야구광 석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무등산 레전드와 한국 시니어 실버 야구협회 선수 회원들 간에 즐기는 또 리그 경기도 하고 전국대회도 함께하는 그런 야구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팬들이 늘어나서
저희 야구단과 함께 힘을 얼른 보태주고 내가 몇개 응원과 하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는 바로 의아쳐야 되니까 시간 그런 없으니까. 분들이 대하러. 많이 늘어날 이루선 수 가서 해봐.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특히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12월 한 달 동안도 모두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저희들과 같이 운동하는 영구야, 여기 호랑이 빠진 거 주웠냐? 실버야구 꼬꾸라 호랑이 빠진 거 주웠어 여기? 또 주말야구 선수단 볼 일이 빠진 거 주웠냐고? 네, 야구를 통해서 항상 웃음 짓고 행복 짓고 언제 어디서나 서로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선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